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뭐 한참 조국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구역질 나고 이제 그 환멸이 아주 그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오늘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좀 큰 그림부터 나가죠. 그렇죠. 네. 왕이가 북한에 갔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떤 거 있어요?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뭐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출발하면서 아주 처량한 사자성어를 남겼습니다. 네네. 풍우동주. 오월동주는 들어봤어도 풍우동주는 난 처음 들어봐. 비바람 속에서 같이 배를 탔다. 우리 변치 말고 같이 가자.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태풍 속에서 같이 배 타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저기 봄에 네네. 새싹이 날 때 풍우동주 그러면은 생명을 보지만은 태풍 속에서 지금 태풍 아닙니까? 예예. 태풍 속에서 풍우동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것 다 했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 형님도 힘들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중국도 힘드니까 그렇지. 정훈아 그냥 너 알아서 해봐라. 자, 그래 서로 배신은 하지 말자. 동주니까. 그러니까. 같은 운명 공동체다. 근데 죽어도 같이 죽자 뭐 그러지만 죽어도 같이 죽자. 근데 우리 정말 힘들어. 우리가 홍콩 봤잖아. 그리고 또 있잖아요. 우리 돈 없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구만 건배사로 치자면 같이 죽자 이거구만 완전히. 금발사를 지금 하고 아니고 아주 처량한 모습입니다. 완전히 뭐야? 아하. 그 저기 뭐야? 네. 풍우. 꼭 저 두보의 시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지금 갔다가면 은행까지 두들겨 맞게 생겼죠. 그렇죠. 최근에 무슨 결정이 있었죠, 미국에서? 미국에서 아마 세계 10대 은행 중에서 셋 다 들어가는 중국의 아주 거대 은행인데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미국의 그 제재에 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보이콧. 예. 그렇죠. 미국 그러니까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미국 쪽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이제 클레임을 걸었고 그것이 소송으로 중국이 대응을 했었어요. 그에 대한 이제 판결이 말하자면은 유엔 제재 위반이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도 하는 것이 정당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고 미국 법원이 미국 법원이 그렇죠. 그 미국 마음이죠 뭐. 이제 미국 마음이네. 이제 죽이고 살리고는. 네. 근데 그게 중국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간 세계은행이니까 만약에 그 세계은행이 지난번에 왜 우리 저 파리은행 BNP라든지 뭐 몇 개 그 세계에서 글로벌 뱅크가 그 미국의 제재에 아주 상당한 타격을 입은 케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이 거대 은행 세 개가 만약에 그게 발동이 돼서 움직이면은 지금 안 그래도 뭐 무역 금융 그러는데 완전히 중국 경제의 혈맥이 아주 에러가 생기는 그런 동맥경화가 생길지 뭐 뇌졸중이 생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사례 중에 하나지.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겨냥한 중요한 그 칼들을 다 이제 그 관세뿐만이 아니라 은행 제재, 그 다음에 무슨 환율 조작국 지정, 그 다음에 화웨이 같은 거 물론 90일 유예돼 있지만 화웨이 기술 제공 봉쇄, 기술 및 부품 제공 봉쇄 뭐 이런 칼들을 지금 줄줄이 대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중국이 이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문명의 도전을 할 때 너무 무모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중국의 지금 현재 상태는 세계 경제에 노출된 게 아니라 거기에 종속되어 있어요. 북 잠겨서 그냥 잠겨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번영을 해왔지. 근데 그 세계 시스템을 상대로 전쟁을 벌린 거죠. 그렇죠. 중국이. 그래서 뭐 이제 사필 규정이죠. 그 미국의 트럼프랑 각을 세우는 트럼프와 경쟁 관계에 있는 그 마르코 루비오. 그렇죠. 상원의원이 엊그저께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홍콩 사태는 중국의 본질을 드러내준다. 맞죠. 미국은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정말 시진핑 같은 경우 루비오 너마저 그 소리를 할 겁니다. 너마저까지는 아니고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그 트럼프더러 그 중국
중국과의 전쟁을 스톱해라. 이제 월스트리트 금융계라든지 기업 쪽에서는 그 요구가 많다고요. 그렇죠. 뭐 많아 왔는데 이 루비오 말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홍콩 민주화 운동 때문에 미국 내에서 미중 전쟁에 대한 피로감 쌓여온 거, 그 다음에 미중 전쟁을 중지하라는 요구가 거세져 온 거, 이 추세가 홍콩 시민의 분투 덕분에 이 추세가 확 꺾인 거예요. 그렇죠. 그 꺾이니까 루비오가 저런 말을 하게 된 거라고. 그렇죠. 말하자면은 미국이 뭐 민주당, 공화당, 뭐 루비오, 트럼프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세계 정치에서 해야 될 꼭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의 그 중단이나 뭐 미국 국내 이유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확 줄어들고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미국 국내 여론의 어떤 컨센서스 총의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힘들어지죠. 그러면 그렇죠.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고 동아시아 자유화 혹은 중국 제압 이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힘이 훨씬 더 실리는 거지. 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 안에서 무슨 뭐 징징거리는 소리, 다시 말하자면 뭐 중국 그 저기 미중 전쟁 덕분에 뭐 가구당 부담이 연 800달러, 가구당 1인이 아니라 그렇죠. 800달러가 증가하니까 그만둬야 된다는 등 미중 전쟁 때문에 주가가 주춤거리고 주식 가격이 주춤거리면 이게 공황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둬야 된다는 등 이제 이런 소리가 쑥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이건 진짜 모든 사람이 박수 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의 분투 덕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진실과 자유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나왔잖아요. 지금 뭐 쪼잔하게 뭐 지금 내 생활비에서 얼마가 좀 오를 것 같고 뭐 중국 물품 관세 때리니까 뭐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컨대 석유값 안정시키고 고용 확대하고 뭐 적절한 임금 인상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흡수되고 커버되고 남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이 특히 이제 청교도가 만든 나라고 그 명분과 문명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분이 먼저 이 일상의 쪼존한 것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그런 중국의 전략이 그거였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맞고 견뎌가지고 미국 안에서 미중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나 혹은 미국 기업계에서 아 이제 미중 전쟁 좀 그만 좀 해라 트럼프. 너 지금 뭐 하고 자빠졌냐. 이런 여론이 들끓으면 결국은 자기들이 미중 전쟁을 피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중국은. 시간 끌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론이 좀 들끓으려 그랬는데 이게 홍콩이 퍽 터지면서 이게 퍽 죽어버린 거예요. 이 여론, 미국 내 여론이 그러니까 미중 전쟁 스톱이라는 여론이 죽어버린 거라고. 그럼 이제 중국 황된 거지 이제. 그렇죠. 작전 잘못 쓴 거지. 그러니까 평양 가서 시진핑도 못 가고 이제 왕이한테 가서 뭐 백빙 쏘고 뭐 로켓 쏘고 그러니까 사실은 상황이 엄중하니까. 엄중하고 우리도 힘들어 죽겠어. 근데 너도 힘들어 죽겠지. 근데 둘이 배신 서로 때리지 말자. 그렇지. 그게 풍우동주요. 풍우동주죠. 근데 그 배신 안 때리고 그렇게 둘이 손 꼭 붙잡고 지금처럼 계속 가면 뭐가 나오냐. 손잡고 동반자살이요. 손잡고 동반자살이 아닙니다. 손잡고 동반 아닙니다. 아마 어느 상황에 가면은 서로 밀쳐낼 겁니다. 특히 밀쳐내다가 동반자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바깥쪽으로 민다고 밀어서 동반자살이 뭐 같이 우리 박선배 백모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은 중국과 문재인 정권은 지금 유턴을 할 수가 없는 아주 묘한 편집정적인 이미 그렇지. 길이 있어가지고 문팔육이나 중국은 다 집단지도 체제거든. 일종의. 그러니까 빠꼬라이가 안 돼. 시진핑도 마찬가지야. 근데 차라리 북한은 정은이가 마음만 먹으면 뛰면 되죠. 나라 팔아먹고 튀면 돼. 또는 정은이 잡아 죽인 쿠데타 세력이 마음만 바꾸면은 나라 팔아먹고 튀면 돼요. 오히려 몸이 가벼워.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죠. 많이 이야기했죠. 미국의 대중 제압은 장기적으로 그리고 다면적이고 복합적으로 전개된 방식으로 갈 거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시진핑의 권력에 대한 권력의 힘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거고 어느 순간에 그게 시진핑이가 권력을 연장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해서 평양을
예. 슬 포기를 할 수가 있다. 그때 평양의 자유화라고 하는 게 군사적인 혹은 외교적이라고 하는 거는 맥시멈 프레스를 통해서 최대 압박을 통해서 고사시키고 항복을 받아내는 방법. 그리고 거기다가 그것도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발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뭐 쿠데타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든 저렇든 내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둘 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평양을 접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중국으로 봐서 시진핑 중국으로 봐서 중국 공산당과 군벌과 시진핑으로 봐서 미국이 북한을 접수하는 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단기적으로 2, 3년 연정하는 데 도움이라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 그 시점을 미국은 고르고 있을 거다. 자, 이런 상황 아래서 이제 중국이 막 몰리고 지금 북한이 폭망각 들어가 있고 이제 언제든지 나라 팔고 튈 수도 있는 상황 혹은 미국의 전면적인 침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국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국 문제가. 근데 저는 그 특히 저 최성해 그 동양대 총장님한테 많은 그 영감도 받기도 하고 그 참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이분이 계속해서 굉장히 용기 있는 증언을 하고 계세요. 어제 하루 동안의 그 증언은 어제 이틀 동안 그거는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내줍니다. 완전히 껍데기만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껍데기를 이야기하고 속은 시커먼 이런 증언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 연배 어떤 증언을 했냐면은 마지막에 결국은 말하자면은 이제 그 조국 교수 부인 정 교수가 아딸 그 무슨 그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지 위조를 해서 이제 말하자면 사문서 위조구나. 사문서. 왜 그러면 학교의 공문이니까 학교의 공문을 사적으로 유지를 한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국가의 문서가 아니면 다 사문서예요. 그렇죠. 사립대학이고 국가의 문서가 아니면 다 사문서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뭐 소위 말하자면은 뭐 총장이 다 알아서 다 검토하고 직인 찍어서 넘어가는 건 아니고 아무리 실무자가 하더라도 일련 번호가 있고 직인 나가고 하고 하는 건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묘한 총장 표창장이 만들어져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제출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깠고 그다음에 조국이 자기한테 전화했다는 것도 증언을 했고 유시민 김두관이가 자기한테 전화했다는 것도 증언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가 쉬운 일 아니라고. 쉬운 일이 아니고 뭐 평소에도 서로 교분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검찰에 가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조국을 둘러싼 그 많은 내셔널 피겨들이 그러니까 조국의 그 호위무사들, 조국의 수호대, 조국 수호대들이 이제 그 수호대가 이제 또 뭐 많이 움직였고 최 총장을 이제 뭐 이상하게 부르지 않았나? 태극기 부대, 태극기 부대 극우. 따라서 편향성에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할 가치도 없는 사람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최성해 이 총장이 옛날에 2000년대 초에 한 5, 6년 전에 그 아들에 관한 미담이 2개나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아들 최 총장께서 그 시절에 그 미국 젊었을 때 미국 있을 때 난 아들인데 미국서 커갖고 미국 시민권자고 이제 뭐 그냥 미국 사람이지. 그렇죠. 아버지가 한국인일 뿐이지. 근데 아들이 시민권 포기하고서 해병대 입대를 했다고 장교 입대하려고 그러다가 시험에 떨어져서 병입대했어요. 아들이. 그런데다가 이제 남들이 그래서 야, 참 아버지가 대단하게 그 아들을 해병대 입대시키고 이렇게 해서 미담을 하니까 최 총장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들이 아주 넘넘하대요. 아주 정말. 최 총장이 그때 남들이 아들을 그렇게 입대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미담으로 얘기하니까 최 총장이 아니다. 이건 아들의 선택이다. 이제 한미 간의 교류가 많다 보니까 이 문희는 한국인인데 즉 한국의 한국인에서 태어났는데 애 자체는 미국서 자라서 실제로는 뼛속까지 미국인인 애들이 많다. 이런 애들인 경우에 국적을 뭐 포기를 한다든지 혹은 한국군을 입대한다든지 이건 오로지
아이의 선택이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내가 칭찬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없다. 예. 아니 이렇게 쿨한 양반을 극우 태극기라고 몰아갖고 증인의 가치가 없다고 폄훼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 최 총장의 아들의 그 말하자면은 행동, 그다음에 말, 예. 그다음에 이 조국 아들의 지금 계속 조국 아들 연기를 하고 있고 그걸 이제 그다음에 또 비교를 하고 또 이상하게 퍽퍽 한 수씩 지르는 조국 딸의 행태. 난 조국 딸 처음에 좀 연민했었어. 왜냐하면 보통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그 맹렬한 이 학벌 스펙에 아주 강박을 갖고 있는 부모 밑에서 그렇죠. 예. 자기의 능력보다 더 과한 그런 인생 트랙에 몰려 집어넣어진 희생자로 봤다고요. 사실은 딸을. 지금도 나는 그 부분에는 희생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걸 내면화시켰어. 그래가지고 본인이 나서서 내가 나는 무슨 까딱없는 멘탈로 중무장 상태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정유라는 얼마나 그때 보기 좋았어요. 이게 사실은 정유라는 그냥 숱했잖아. 그래서 같이 비교를 내가 이 같은 교수로서 어제 교수들이 또 이제 입장 조국 사퇴하라고 입장문을 내놔기도 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큰 혜택을 받은 교수로서 저는 요새 참여록을 좀 내야 되지 않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국 사태를 보면서 교수들이 범죄 집단이 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공범 집단. 내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거 한다 그러더라도 같은 직군에 혹은 한 사회의 어떤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어떤 모범이 되고 지도청으로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비뚤어진 부모의 잘못된 그다음에 인간의 도리. 예컨대 그 논문을 제1제자선 장 교수는 뭡니까? 그 사람은 이미 자기 모든 커리어와 모든 전문성이 다 망가지고 말하자면은 학자로서 의사로서 죽음에 이런 겁니다. 지가 그 길 가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근데 저는 최성해 그 총장님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는 게 그 자리 총장쯤 되는 그 자리에서 저렇게 담백하게 증언하기가 어렵거든. 누가 불러서 증언시킨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근데 이 양반을 이제 조국 수호대는 극우 태극기 부대 증인으로서의 편향성 때문에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이 양반이 근데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사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국교회 언론회의 이사장인데 한국교회 언론회라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일반 세속에 대해서 어떤 모습,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냐,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되냐를 이렇게 코디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거기가 한국교회 언론회라는 게 거기 이사장쯤 되면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신망받는 사람이란 소리거든. 그런 사람을 두고 이거 극우 태극기 부대고 약간 또라이성이고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러고 밟아버리니까 교회가 다 뒤집어진 거 아세요? 그렇죠. 교회가 다 뒤집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쪽에서 무슨 얘기가 뒤에서 들리냐면 이건 너희가 정치한다는 것들이 신앙인과 교회를 매도하냐? 그러고 너희 정치 제대로 할 거 같냐? 그러고 권력 잡을 거 제대로 유지할 거 같냐? 이렇게 그 교인들이 분노한 게 얘기가 막 들려지고 그렇죠. 이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한국교회 언론회의 공식 논평이 나왔어요. 그 논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성해 총장과 같이 양심과 진실을 얘기하면 너희들 기준에선 그게 극우냐. 점잖게 했네. 정말. 교회 쪽에서 저 정도 논평 나오면은 교회 쪽은 저같이 험한 얘기를 안 해요.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이런 얘기 안 한다고. 교회 쪽에서 저 정도 나오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 지금 같은 경쟁을 하는 정치권이든 요새 지식인이든 언론이든 누구든 양심 진실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사회 아니에요. 근데 종교계에서 이제 양심과 진실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구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배제와
그 사람들 프레임을 걸어서 예. 분리를 시키고 이런 험악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앞으로 굉장히 큰 아마 그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이 양심과 진실을 회복하는 중요한 그 길잡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조국이 그 뭐 입학 비리도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있지만 나의 부인이 참 희한해. 아니 그 연구원으로 등록을 했는데 그 연구원도 근무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오늘 아침에 뭐 안 했다고 하는 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럼 허위 등재해놓고 예. 그 다음에는 그 자기 마음대로 다른 연구원들, 다른 연구보조원들은 전부 뭐 60만 원, 80만 원 받는데 자기 마음대로 160만 원인가 책정해서 그게 국가 돈이거든. 그렇죠. 국가 프로젝트로 그거를 줬는데 또 그거를 내가 또 현금 인출한 게 돼. 네, 그러면 이게 이 조국 부인이 뭘 해명해야 되냐면 가짜로 자기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놓은 다음에 그 딸한테 연구보조비 준다는 이유로 돈을 책정을 하고 국가 돈을 그 돈을 자기가 직접 인출해서 가져갔다는 이 혐의가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살만한 집일 텐데 만약에 그 혐의가 사실이라면 너무 지저분한 거야. 너무 정말 영어로 험블합니다. 이게 뭐하냐? 영어 험벌 아니야 그거.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비열한 것이. 비열한 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거기다가 그 딸 그 단국대 논문 조국은 그 셀프 청문회 그 기자들 불러놓은 거기서 자기 몰랐다라 그랬는데 그 단국대에 제출된 파일이 단국대인가 어디 그 의전에 제출된 파일이 최종 작성자가 조국이라. 최종 작성자 최종 저작자가 조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 법대 PC에서 그 파일이 마지막 검토된 걸로 돼 있다고 저장된 걸로.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거 뭐가 거의 뭐 소시오패스적인 그 거짓말쟁이 뭐 이런 인격 파탄이죠.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보면서 네. 내 입이 더러워질까봐 이야기가 정말 힘든. 내가 말을 하게 되면은 정말. 저는요. 저 양심적인 사람 아니거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게 호시탐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요. 예. 근데 가끔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거 저거 잘못해 갖고 기재 잘못했어. 장부 기재 잘못해 갖고 이상하게 그 해온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집어 던지면서 서류 뭐 얼굴엔 안 던져요. 집어 던지면서 제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지금 쪽팔리게 100만 원 이거 너가 만들어 온 식으로 하면 100만 원 내가 횡령한 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러이러한 거니까 그러지 않았잖아. 너 똑바로 알아둬라. 나는 도둑질을 하면 1조 이하는 안 해. 나는 그렇죠.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야. 나는 호시탐탐 도둑질 할 수 있는데 그렇죠. 1조 정도가 돼야 손이 나가. 그렇죠. 뭐 한 3천억 앞에 쌓여 있어도 그 손 안 나가거든. 너 왜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냐. 내가 우리 직원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이게 이 정도 살면 이 사람들 나보다 훨씬 잘 살아. 우리 집 망해서 개털이에요 나는. 내 집도 깡통이고. 그러니까. 나는 애들만 잘 길러놨지. 앞가림하게. 그야말로 참 양로원 갈 돈 이제 준비해야 될 처지거든.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정도 살만한 사람들이 아니 나 진짜 이해가 잘 안 가. 사실은 너무 처량해. 그러니까 차라리 나한테 연락했으면 징징거리고 내가 한 돈 10만 원 입금시켜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찝쩍거리나.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 총장님도 말씀을 했지만은 시중에 우리 일반 그냥 통상의 보통 사람들이 말을 잊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속으로는 이 모멸감, 그리고 분노, 환멸. 이게 임계치 넘었지. 임계치를 넘었고 네. 왜 저렇게 악다구니를 부리는가?